안녕하세요. 저는 선릉역에 조그만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곽정원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초심자를 위한 CPAC, 크라운 프랩 프로토콜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CPAC 연소에는 크라운 프랩 앤 액세스 캐버티 프랩의 준말로 현미경으로 크라운 프랩과 액세스 프랩 하는 것을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저번에는 액세스 캐버티 프랩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오늘은 크라운 프랩만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하는 버의 종류입니다. 왼쪽부터 330 카바이드 버, 그리고 피어 쉐이퍼, 그리고 인터프락시멀 커팅 버, 그리고 테이퍼드 토피도 버, 초록색 띠와 그리고 띠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풋볼 쉐이퍼, 이렇게 총 6가지를 사용합니다. 제조사와 제품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크라운 프랩을 시작할 텐데 첫 번째 단계는 교환면의 뎁스 그루빙입니다. 330 버를 사용해서 그 교환면에 존재하는 핏앤피셔를 따라 330 버를 사용해서 뎁스 그루빙을 하는 것인데요. 이 330 버의 삭제날의 깊이가 1.6mm에서 1.7mm 정도 됩니다. 제조사별로 조금 상이합니다. 어쨌든 이 핏앤피셔를 따라서 삭제를 한 다음 오른쪽 사진처럼 이 동그란 부위를 보시면 그 핏앤피셔를 따라서 삭제하다가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치아 외곽까지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각 교두를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330버를 사용해서 핏앤피셔를 지금 삭제하고 있죠. 이 삭제날의 깊이를 유지하면서 프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핏앤피셔를 연장해서 빠져나와 주죠. 치아 바깥쪽까지. 이렇게 되면 MB와 DB 교두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구개 측도 지금 메지오 팔라탈과 디스토 팔라탈로 나뉘게 되었죠. 그리고 디스탈 쪽도 다시 구개 측과 협축으로 빠져나와서 완전히 교두를 분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메지오 버컬과 메지오 팔라탈 커습이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330보를 그대로 사용해서 교두와 그리고 그 교두를 따르는 그 등산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등산로를 기준으로 그 부분이 가장 높아지도록 외사면과 내사면에도 뎁스 그루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뎁스 그루빙을 한 다음 피어 쉐이퍼를 치아 교환면에 수직인 상태로 사용을 해서 오른쪽과 같이 오클루절 리덕션을 마무리합니다. 그 과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왼쪽처럼 교두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330버를 사용해서 이 교두 능선을 파줍니다. 그리고 이 교두 능선을 기준으로 파란색 선을 다시 뎁스 그루빙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교두별로 다시 뎁스 그루브를 주면 중간 사진처럼 되고 이 중간 단계에서 벌을 바꿉니다. PSM019 벌을 사용해서 교두별로 교환면 삭제를 다시 하는 거죠. 이렇게 330 버로 분리된 교두별로 교두 능선을 따라 뎁스 그루빙을 주는 거죠. 내사면도 부피가 크기 때문에 다시 절반으로 나눠줍니다. 외사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둔 뎁스 그루브가 레퍼런스가 되어서 그 교두별로 오클루절 리덕션을 할 때 가이드라인이 될 겁니다. 벌을 교체해서 PSM019 벌로 이 레퍼런스를 따라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삭제했던 커슴 라인이 가장 높은 부위가 되도록 외사면과 내사면을 확실하게 삭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지오 버컬 커습도 교두 능선을 기준으로 외사면과 내사면을 확실히 쳐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균일한 오클루절 클리어런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했던 버 그대로 액슈얼 월 벌크 리덕션을 합니다. 이때는 그 구계측 액슈얼 월의 벌크 리덕션은 미로뷰로 계속 진행을 하고, 버컬 쪽은 다이렉트 뷰로 치아를 직접 보면서 리덕션을 시행합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팔라탈 쪽을 벌크 리덕션 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접치에 딱 갖다 붙인 다음에 빠져나오는 식으로 프랩을 하시면 거침없이, 좀 주저함이 없이 프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이렉트 뷰로 프랩을 할 때는 왼손의 검지로 인다이렉트 레스트를 주고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의 모습입니다. 이때는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 마진을 어느 정도 테이퍼를 줘야 되겠다, 벌을 어느 정도 세워야겠다 계획을 잡고 그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프락시멀 컨택을 오픈할 차례입니다. 다이아테크사의 인터프락시멀 커팅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팁은 그 인접면의 최외곽에 330 버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를 남겨두고 인터프락시멀 버를 사용해서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여기 디스탈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메지얼 쪽도 이렇게 커팅을 해주죠. 330 버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두고 컨택을 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시얼 마진 프랩 단계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버는 6878K016 버입니다. 그래서 협측도 마찬가지로 다이렉트 뷰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구계측은 미러 뷰로 프랩을 합니다. 이렇게 15번의 디스탈에 딱 붙인 다음 약간 떼서 빠져나오죠. 16번의 메지얼에 딱 붙인 다음 살짝 떼서 반대편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라인 앵글 쪽에 그 코너링이 되게 잘 돼서 부드러운 마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6번 같은 경우 현면은 다이렉트 뷰로 진행을 한다 했는데요. 환자 고개를 약간 왼쪽으로 돌린 다음 치아를 직접 바라보면서 프랩을 합니다. 이때 왼손으로 인다이렉트 레스트를 꼭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락시멀 마진을 만들어야죠. 이때 사용하는 버는 878K014 버를 주로 사용합니다. 숫자에 따라서는 6878K016 버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협 구개면에 만들어 놓은 그 U자 형태의 그 프랩을 협 구개측으로 이렇게 일자로 이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U자형의 양끝을 이어준다는 생각으로 협 구개면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마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 근원 심쪽 마진에 에나멜 립이 있는지, 내가 원하는 마진의 삭제량이 부여됐는지 보면서 프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삭제하고 있는 그 마진 부위가 건전 치질인지 후식인지 아니면 코어 재료인지 실시간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 프로토콜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풋볼 쉐이퍼를 로우 스피드 프릭션 그립이나 하이 스피드에 달아서 콘케이브한 형태로 교환면을 다듬어주고 뾰족한 라인 앵글 부분을 라운딩 시켜줍니다. 이렇게 저는 하이 스피드를 사용해서 교환면을 최대한 콘케이브한 형태를 만들 수 있도록 그 풋볼 쉐이퍼의 형태를 이용해서 좀 프랩을 했고요. 이렇게 크라운 프랩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그 상악 대구치 프랩을 할 때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미러 위치나 현미경 위치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진을 올려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로는 삼각대구치 같은 경우 특히 16번은 현면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뷰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모든 부위는 미러 뷰로 프랩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러 뷰를 할 때 왼손의 레스트, 중지와 그리고 약지의 위치, 그리고 오른손의 그 약지 레스트의 위치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 뷰일 때는 환자 고개를 왼쪽으로 조금 돌리고 그리고 왼손의 중지나 약지로 오른손의 그 핸드피스, 헤드 쪽을 약간 대서 인다이렉트 레스트를 주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인 프랩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필앤피셔를 연장해서 교두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디스탈 쪽도 다시 무게측과 협측으로 빠져나오죠. 그러면 디스토 팔라탈과 디스토 버컬 커습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메지얼 쪽도 다시 협측과 구개측으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메지오 팔라탈과 메지오 버컬 커습이 완전히 분리가 되고 이 분리된 교두별로 다시 뎁스 그루빙을 합니다. 그래서 교두의 최정점을 기준으로 교두 능선을 다시 뎁스 그루빙 하는 거죠. 그래서 330버의 삭제날의 깊이를 유지하면서 프랩합니다. 그래서 그 교두 능선을 기준으로 외사면과 내사면이 있겠죠. 이 외사면과 내사면도 다시 그루빙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치아를 한 번에 다 깎는 게 아니고 하나의 치아를 소분할해서 그 교두별로 다시 프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두별로 나누어서 프랩을 하기 때문에 다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은 조금 더 균일한 삭제량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PSM019버를 사용해서 이 만들어둔 뎁스 그루브를 넓혀준다는 생각으로 프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러에 바람이 나오는 제품을 사용하면 저희 프로토콜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미러에 물이 최소한으로 튀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클루전 리덕션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협 구개면의 액시얼 월, 벌크 리덕션을 진행합니다. PSM019버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 마진 상방 한 1-2mm 띄어가지고 꽃갈콘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접치에 딱 붙여서 빠져나온 식으로 프랩을 합니다. 현면은 다이렉트 뷰로 프랩을 했죠. 그리고 330버가 하나 들어갈 여유 공간을 두고 다이아테크사의 인터프락시멀 버를 사용합니다. 컨택이 이렇게 오픈이 되고 나면 이제 구개면의 마진 프랩을 시작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버는 6878K016버이고 이 라인 앵글 쪽을 잘 코너링 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인접체에 붙여서 빠져나온 식으로 프랩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면도 다이렉트 뷰로 다시 마진 프랩을 하고 있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만들어진 이 U자의 끝을 협구개로 일자로 왔다 갔다 해서 이어주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버는 878K014버입니다. 그 컨택 오픈할 때 남아있던 그 에나멜 립과 뭐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삭제하는 곳이 건전 치질인지 코어인지 우식인지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하면서 프랩해야죠. 이렇게 테이퍼를 조정하면서 프랩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컷도 약간 수정을 하고요.
그 치은의 가벼운 어브레이전 정도는 지혈제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풋볼 쉐이퍼로 교환면을 오목한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날카로운 성각을 라운딩 시켜주죠. 그래서 측방 간섭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콘케이브하게 만들어주고 크라운 프랩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환자분께 어떻게 프랩하는지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 벌크 리덕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진 프랩을 하고 있죠. 지금 버컬 쪽의 다이렉트 마진 프랩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디스탈에 딱 붙여서 빠져나온 식으로 프랩을 했고, 매지얼에서 딱 붙인 다음 반대편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왼손의 인다이렉트 레스트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핸드피스의 그 헤드 쪽에 약간 갖다 대서 안정적으로 프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이 베스티빌라 쪽에 그 커튼 롤을 하나 끼우면 안전하게 프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치질을 정확하게 보면서 프랩하기 때문에 마진 부여가 좀 용이한 것 같습니다. 이때 환자 고개를 적절히 왼쪽으로 좀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두세 번 정도 하면 협측 마진 프랩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상부의 그 테이퍼를 조금 조절해서 뭐 언더컷으로 될 수 있는 곳은 조금 조정을 해주고요. 버컬 쪽의 마진 프랩은 어느 정도 됐고, 이제 팔라탈 쪽의 마진 프랩 영상입니다. 15번의 디스탈에 딱 붙인 다음 빠져나오고 있죠. 그래서 테이퍼를 유지하면서 버 끝을 보면서 프랩을 하고 있죠. 디스탈에 딱 붙여서 약간 떼서 앞으로 나옵니다. 치아의 서비컬 컨투어의 그 형태에 맞는 크라운 프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전면을 마진 프랩하죠. 그래서 협구개면에 형성되어 있는 U자형 프랩을 일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U자형의 양 끝을 그냥 일자로 이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앞뒤로 왔다 갔다 해주다 보면 마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버는 878K014 버입니다. 그래서 컨택 오픈했을 때 있었던 그 에나멜 립 같은 것을 좀 제거하면서 내가 원하는 마진의 삭제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치아 우식처럼 느껴지는 그 텍타일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건전 치질 마진이 될 때까지 조금 더 프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내가 지금 프랩을 하고 있는 과정을 확대된 상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디스털 쪽의 그 라인 앵글 쪽의 언더컷을 좀 제거하면서 지금 마진 프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환자분께 그 프랩한 속도 그대로의 영상이고요. 제 기억으로는 이제 크라운 프랩 하고 나서 출혈도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미러뷰를 적절히 사용하면 크라운 프랩을 굉장히 정교하고 좀 정밀하게 완성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살짝 보이는 에나멜 립도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저처럼 손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도 좀 일관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근원심의 마진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우식으로 느껴지는 치질은 조금 더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털 쪽에 건전 치질을 좀 확보를 했고요. 이렇게 크라운 프랩을 하고 나서 이제 프루빙이나 모빌리티 테스트를 해서 지대치로서의 건전성을 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열체를 조금 뿌린 다음 지열시키고 코드 넣고 본 뜨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접치로부터 클리어런스도 확보하고 전체적으로 마진이 또 그렇게 크게 울퉁불퉁하게 프랩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CPAC 크라운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프로토콜의 장점은 일관성입니다. 제가 그렇게 실력이 좋지는 않지만 이 단계가 굉장히 잘 나누어져 있고 그 단계별로의 스트로크들도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항상 일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교환면 삭제를 할 때는 그 하나의 치아를 여러 개의 교두로 소분할을 하고 그 각각의 교두별로 다시 뎁스 그루빙을 한 다음 그 뎁스 그루빙을 확장시켜서 교환면 삭제를 마무리한다는 개념이 되게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진 프랩을 할 때 그 인접면에서 딱 붙여서 약간 떼서 빠져나오는 식으로 통일시켰던 것이 라이닝글을 조금 더 부드럽게 프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용하는 그 풋볼 쉐이퍼의 형태가 그 추후에 그 크라운의 그 측방 간섭이 최대한 안 일어나게끔 그 교환면의 컨케이브한 형태를 잘 부여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라운 프랩할 때 뭔가 막힌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이 프로토콜을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